저희 나라 삼국지. 제30부 진정의 생. 근구수 왕에 의해 내신좌평으로 임명된 진고도는 진삼과는 사촌지간이었지만 권세에는 뜻이 없는 학자였다. 지난날 건초구왕은 그의 학식과 인품을 사랑하여 자주 옆에 두고 담소를 즐겼다. 그 당시 내신좌평이었던 진삼은 진고도가 왕의 총애를 받자 자신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이는 소에게 뼈다귀를 뺏길까봐 짓고 있는 개처럼 어리석은 짓이었다. 사실 건초구왕은 여러 차례 진고도에게 내신좌평의 지위를 줄 테니 정사를 맡아달라고 청했지만 그때마다 본인이 고사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건초구왕은 그에게 권력과 무관한 태사의 직책을 주어 가까이 했다. 하루는 환담을 나누는 중에 건초구왕이 태사진고도에게 치국의 도를 물었다. 이제 나라의 깃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할 수 있어. 하지만 천하의 패권을 지는 것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구려. 어찌하면 백제를 강국으로 만들 수 있겠소? 진고도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펼쳐 보였다. 지금 서토는 이 민족들이 각기 나라를 세워 싸우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북방의 강국인 고구려 역시 연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폐하 이서 지역은 주인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은 기름진 평야를 끼고 있으므로 이곳을 점령한다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폐하 이서를 차지하고 남부의 교육 중심지인 가야를 수중에 넣는다면 천하가 우리 백제의 판도에 들어올 것입니다. 건초구왕은 진고도의 말에 따라 북방 원정에 나서 청목령을 지나 치양성까지 손에 넣고 폐하 이서 지역을 평정했다. 이 당시 가야는 고구려 미천왕의 요동정벌로 인한 낙랑군의 멸망으로 교역에 타격을 입고 있었다. 백제가 폐하 이서 지역을 차지하고 나자 진고도는 건초구왕에게 다시 아뢰었다. 지금 가야가 오래전부터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을 우리 세력 아래에 두려면 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왜국을 먼저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때 마침 외에 사신 사마숭례가 보낸 이파이와 탁순국 사람 과구가 백제국에 당도했다. 외에 사신 이파이가 건초구왕을 뵙고 아뢰었다. 저희 대왕께서는 지난날 폐하와의 정을 잊지 못해서 대신 사마숭례를 사신으로 보내어 문안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미리 기별을 알리러 왔습니다. 사마숭례는 지금 탁선국에 머물고 있사온데 곧 폐하를 아련하러 이곳에 당도할 것입니다. 건초구왕은 이파이로부터 그들의 왕이 바로 지난날 유배되었던 조정좌평 진정이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왕명으로 오두성에 유배되었던 진정은 그곳에서 아내를 잃었다. 갑작스럽게 죄인이 된 충격과 먼 길 온 여독이 그녀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던 것이다. 아내를 잃은 진정은 회한에 빠져들었다. 이 모든 불행은 자신의 악행이 낳은 결과였다. 진정은 아내가 죽은 오두성에서 지낸 것이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는 지난 날을 모두 잊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진정은 감시하는 자들의 눈을 피해 식솔들을 데리고 오두성을 빠져나와 탁순곡으로 갔다. 그곳에서 지난날 인연을 맺었던 과구란 상인을 찾아갔다. 과구는 주로 백제와 외를 오가며 장사를 했는데 예전에 진정은 그에게 많은 평의를 보아준 적이 있었다. 점포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과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진정을 반갑게 맞이했다. 아니, 어르신께서 어인일이십니까? 진정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내 지난날 악행을 일삼고 백성들을 괴롭혀서 천벌을 받는 것이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다 잊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네. 진정은 진심으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있었다. 과구는 진정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외로 가시는 것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외 건너가서 각기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근기의 대화국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진정은 과구의 말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 진정은 마침내 식솔들을 이끌고 과구를 따라 신라로 간 후에 그곳에서 배를 타고 외의 대화국으로 갔다. 진정은 대화국에 도착하자 과구를 통해 대화국의 대신 황전별에게 오색의 채견과 각궁전 등의 예물을 보내고 만나기를 청했다. 황전별은 예물을 받고 기쁜 마음에 진정을 집으로 청했다. 황전별은 진정이 백제의 좌편까지 지냈다는 말을 듣고 예를 갖추어 말했다. 이 집에서 편하게 유하십시오. 제가 폐하께 공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때 대화국은 건기에서 신흥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대화국의 기장왕은 주변의 소국들을 합병하면서 점차 힘을 키워왔는데 나라의 영역이 점점 커지자 기존의 체제로는 나라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라의 체제를 일신시킬 수 있는 인재를 널리 찾고 있었다. 황전별이 진정을 추천하자 기장왕은 즉시 입궁시키라고 영을 내렸다. 기장왕은 진정이 편전으로 들어서자 예로서 맞이하여 물었다. 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라의 근본을 삼아야 하겠소? 진정은 기장왕이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지난날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께서는 비류국왕이 항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비류국의 재난이 닥치자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 구원했습니다. 이를 보고 비류국왕 송양은 스스로 머리를 숙였고 비류국의 백성들은 모두 왕을 존경하여 고구려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천하의 우뚝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법을 정비하기에 앞서 덕을 그 근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장왕은 진정의 말을 듣고 나니까 비로소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후련해졌다. 이제야 앞이 환해지는 것 같구려.
진정에게 매료된 기장왕은 그를 대신으로 임명하고 국정에 쇄실을 맡겼다. 진정은 백제의 법제를 도입하여 대화국의 관제를 정비하고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살펴 생활 능력이 없는 자들은 관곡을 풀어 돕도록 했다. 또한 유능한 인재를 관리로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감찰을 강화하여 백성의 고열을 뽑아먹는 관리들을 찾아내어 응징했다. 진정이 국사를 맡은 이후로 대화국은 나날이 성장하여 근기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다. 몇 년 후 기장왕은 병석에 눕게 되자 진정을 불러 말했다. 본디, 나는 신라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박식의 왕족이었으나 흘해 이사금과의 불화로 인해 나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끌고 신라를 떠나 이곳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소. 내 비록 지금은 한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고국에 대한 그리움만은 떨쳐버릴 수가 없구려. 만일 내가 죽거든 조상들의 땅에 묻어주기를 바라오. 기장왕은 잦아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짐에게는 후사를 이을 아들은 없고 딸이 하나 있을 뿐이요. 또한 그대가 상처하여 홀로 살고 있으니 내 딸을 초로 맞이하여 왕위를 이어주기를 바라오. 진정은 기장왕의 유언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리하여 진정은 기장왕이 죽은 후에 기장왕의 딸인 조키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왕위를 이어받게 됐다. 전후 사정을 들은 근초고왕은 지난날 진정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진정은 왕의 둘도 없는 친구였고 조력자였다. 비록 대의를 위해서 그를 처벌한 것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다. 왕이 진고도에게 물었다. 진정이 사신을 보내왔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잘된 일입니다. 대화국은 외에서도 강성한 나라로 꼽히니 손을 잡으면 충분히 가야와 신라를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탁순국에서 온 전령이 편전으로 들어와 이파이에게 밀지를 전했다. 이파이는 사색이 되어 왕에게 아뢰었다. 성구스러우나 사신 사마숙녀가 급한 일이 생겨서 본국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이파이가 난처해 하자 진고도가 나서서 왕에게 권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쪽에서 먼저 대화국으로 사신을 보내어 진정의 마음을 풀어주고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초광은 진고도의 말에 따라 달솔 구절을 사신으로 대화국에 보냈다. 구절을 비롯한 사신단은 이파이와 동행하여 탁순국을 거쳐 외로 건너갔다.
구저 일행이 머나먼 여정을 끝내고 대화국에 도착하자 대화국의 대신 노가별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구저가 노가별을 비롯해서 마중을 나온 사람들을 보니 모두 상복을 입고 있었다. 구저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한 달 전에 폐하께서 붕어하셨습니다. 노가별은 여전히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지 눈물을 글썽였다. 구저는 그제야 사마숭례가 탁순국까지 왔다가 백제조정에 입조하지 못하고 급히 돌아간 이유를 알았다. 백제 사신단은 졸지에 조문단이 되어버렸다. 노가별은 구저 일행을 전교에 태워 궁으로 향했다. 구저가 궁으로 들어서니 근시들이 달려나와 대전으로 안내했다. 대전엔 대화국의 대신들이 모두 도열해 있었다. 구저가 대전에서 자리를 잡자 잠시 후 홀로 된 신공왕후와 태자 예전별이 나타났다. 구저는 왕후와 태자에게 사신으로서의 예를 갖추고 말했다. 신은 대백제국 국왕폐하의 명으로 귀국과 화친을 도모하고자 왔습니다. 신공왕후가 핏기 없는 얼굴에 서글픈 미소를 띠며 한탄했다. 폐하께서 그토록 목매도 그리워하시던 백제 국왕폐하의 사신이 내조했건만 폐하는 만나보실 수가 없으니 참으로 애통한 일이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신하들이 눈물을 흘렸다. 구저도 지난날 조정부에서 덕설로 좌평이었던 진정을 모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그때의 모습이 떠올라 코끝이 찡했다. 대화국이 성장하는 동안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바다 건너 구조 동남부에 위치한 웅습국이었다. 웅습국 사람들은 깊은 산속에 나무집을 짓고 거주했는데 주로 사냥을 하며 살았다. 그들은 몸집은 작았지만 재빠르고 억세며 특히 활을 잘 쏘았다. 이들은 온몸에 털이 나 있고 나무를 잘 탔는데 식량이 떨어지면 이웃 나라들 침범하여 약탈을 했다. 그래서 웅습국 주변에 사는 백성들은 웅습국 사람들을 몹시 두려워했다. 이들의 행패가 날로 심해지자 웅습국과 접하고 있는 소국의 왕들은 맹주격인 대화국왕 진정에게 이들을 물리쳐줄 것을 여러 차례 탄원했다. 드디어 웅습국을 치기로 결심한 진정은 먼저 무사를 시켜 점을 치게 했다. 거북껍질을 이용해서 점을 친 무사는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매우 불길한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출정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진정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점괘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지만 승패란 군사의 우열을 따지면 쉽게 판가름이 난다. 우리의 전력으로 볼 때 웅습국 정도의 작은 나라는 한식경이면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은 무사히 말을 무시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웅습국으로 쳐들어갔다. 웅습국의 본거지인 웅산에 도착한 진정은 부장 적삼별에게 군사 2천을 주어 숲으로 나가 적정을 살피게 했다. 그런데 한식경이 지났는데도 적삼별이 돌아오질 않았다. 울창한 숲속에서의 싸움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은 차츰 초조해졌다. 산속에서 날이 저물면 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진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적군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울창하여 빛이 새어들지 않을 정도였다. 한참 숲길을 따라갔는데도 웅습국의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진정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때 앞서가던 군사가 소리쳤다. 저 앞에 우리 군사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진정이 황급히 달려가 보니 화살 맞고 창에 찔린 적삼별을 비롯한 대화국 군사들의 시체가 숲길에 널브러져 있었다. 진정은 등 뒤에서 싸늘한 한기를 느꼈다. 진정은 군사들에게 다급히 소리를 질렀다. 사방을 경계하면서 후퇴하라! 알이 끄나이가 무섭게 사방에서 원숭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울창한 나뭇잎 사이에서 화살이 날아갔다. 당황한 대화국 군사들은 허겁지겁 달아나다가 화살에 맞아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뒤따라 달리던 군사들에게 짓밟혔다. 진정은 부하들의 비참한 최후를 보며 탄식했다. 내가 참 안심에 빠져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그때 진정은 목덜미에서 불에 댄 것 같은 통증이 들었다. 어느새 날아온 화살이 진정의 목덜미에 꽂혀 있었다. 진정은 몸을 부르르 떨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져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다. 진정의 전사 소식이 전해지자 대화국은 백학 뒤집혔다. 좋기는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반나절 동안이나 깨어나지 못했다. 아직 철이 없는 어린 태자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시녀들이 놀아주지 않은 것에 코를 내고 있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좋기는 어느새 냉정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좋기는 왕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는 동안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다. 좋기는 남편을 잃은 슬픔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자신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까지 남편이 심혈을 기울여 키운 온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기에 무조건 냉정을 유지해야만 했다. 대화국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얌전히 복종하고 있던 주변의 소국들이 가을비 수확철에 메뚜기 떼처럼 한꺼번에 들고 일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좋기는 누구보다도 강한 여자였다. 이때는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세상을 아우를 포부와 배짱이 웅크리고 있었다. 시련이 영웅을 만든다고 했던가. 남편을 잃은 시련을 겪고 난 후 좋기는 외땅을 흔들 신공왕후로 다시 태어났다. 신공왕후는 구절을 비롯한 백제의 사신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다. 왕후의 환대를 받은 구절은 비록 진정이 죽었지만 양국 간의 협상이 원활하리라 기대했다. 구절은 신공왕후에게 백제왕의 뜻을 전하고 국교를 맺기를 청했다. 그런데 신공왕후는 구절의 기대와는 달리 시원스럽게 확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은 상중이라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며칠 후에 대신들과 의논해 대답을 드리겠소. 그동안 객관에 머물며 이곳의 풍취를 즐기도록 하시오. 구저 일행이 물러가자 신공왕후는 침소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왕후가 보기에 백제와 국교를 맺기에 앞서 외의 모든 소국들로부터 맹주 자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소국들에 대한 정지 작업을 해야 했다. 왕후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빠른 속도로만 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생각에 빠져있던 왕후가 갑자기 붓을 들어 서신을 쓰기 시작했다. 수결까지 끝나자 왕후는 몸이 날린 시종을 불러 명했다. 너는 즉시 비후국으로 가서 목대렴 어른에게 이 서신을 전하라. 이때 외의 구주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난립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비후국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비후국은 삼안과 외를 잇는 길목인 축자 가까이에 위치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이주해 살고 있었다. 비후국 왕실은 가야계 이주민의 혈통으로 축자를 통해 가락국과 교류하고 있었다. 목대림은 여국과 함께 백제를 빠져나와 신라에 망명하려 했지만 백제와의 충돌을 두려워한 내무왕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목대림은 할 수 없이 몇 달 후 신라를 떠나 가락국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가락국 역시 백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체류할 수가 없었다. 궁지에 몰린 목대림은 사방팔방으로 알아본 후에 바다 건너 외라면 백제왕의 힘이 미치지 못하리란 결론을 내리고 여국을 설득해서 함께 외의 축자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실었다. 축자에 도착한 목대림은 낯설지 않은 풍경을 보고 놀랐다. 항구를 끼고 펼쳐진 저작거리의 분위기가 익숙하면서도 새로웠다. 백제뿐 아니라 고구려, 신라 그리고 가야의 문화가 뒤섞인 거리의 풍경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목대림은 그 속에서 한없는 자유로움과 미묘한 흥분을 느꼈다. 여공 역시 활기 넘치는 새로운 땅에 들어서니 긴장이 풀린 듯했다. 배를 타고 오는 내내 굳어있던 얼굴이 눈에 띄게 풀어졌다. 함께 저자를 걷다가 목대림이 여국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곳은 참으로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우리가 의탁할 만한 곳이 있을지 모르겠소. 여공은 목대림의 말을 듣고 다시금 걱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목대림은 여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네, 배 안에서 가야 상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축자 남쪽에 비후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해안가에 백제인 부락인 웅성촌이 있다 합니다. 일단 그곳에 가서 몸을 의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목대림과 여국은 식솔들을 이끌고 남쪽의 비후국으로 향했다. 바닷가에 위치한 웅성촌에 다다른 목대림과 여국은 그곳의 촌장을 찾아가 인사를 하고 거주를 허락해 주기를 청했다. 촌장이 반삭을 하며 이들을 맞이했다. 백제에서 왔다면 누구나 환영이요. 그런데 어쩐 일로 이곳까지 오게 되셨소? 목대림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망설였다. 역모를 꾀하다가 들통나서 도망쳐왔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목대림과 여국이 아무 말이 없자 촌장이 웃으며 말했다. 말 못할 사연이라면 굳이 꺼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마을에서 말 못할 사연 하나 정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소? 촌장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대림 일행을 인사시키고 임시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당장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며 목대림에게 말했다. 일단은 이곳에서 머물도록 하시오. 조만간 마을 장정들을 모아 그대들이 살 집을 지어주겠소. 목대림은 촌장에게 사례를 하고 집을 둘러보았다. 자주 닥치는 태풍과 폭우에 대비해 돌을 촘촘히 쌓아 만든 낮은 벽과 폭이 넓은 나뭇잎을 단단히 엮어놓은 지붕이 눈길을 끌었다. 방에 들어가니 천장이 낮아 고개를 들고 일어서기도 힘들었다. 어느덧 밤이 되자 목대림은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런데 몸이 피곤한데도 쉽사리 잠이 오질 않았다.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지난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목대림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지난 과거에 연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해야 했다. 목대림은 일찍부터 유학을 공부하여 경서와 시문에 능했다. 며칠을 무슨 일을 할까 곰곰이 생각하던 목대림은 이곳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다. 이 당시 외에서는 귀족들이나 글을 공부할 수 있었다. 목대림은 자신의 거처를 글방 삼아서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모았다. 여곡이 목대림을 말렸다. 아니, 백성들에게 글은 가르쳐봤자 무엇하겠소? 다 부질없는 짓이오. 목대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백성들이 글을 배워 학문의 즐거움을 깨닫게 되고 물리를 터득해서 세상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이 마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신분이 알려져 낭패를 당하면 어찌하려고 하는 것이오? 여공은 정체가 탄로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마을은 백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으므로 그들을 알아볼 만한 자들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런데 목대림이 마을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될 글방을 차리겠다니 여국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목대림은 여국의 말 위에도 불구하고 뜻을 꺾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의 처지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목대림은 글방을 열고 동네 아이들을 모았다. 마을 사람들은 목대림과 몇 차례 만나면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자식들을 보내어 글을 배우게 했다. 목대림은 온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배움의 길로 인도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마을 아이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당시 구주에서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소국의 관리들조차 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웅성촌의 아이들이 글을 깨우쳤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비후국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되자 주변 부락의 촌장이나 지체 높은 집안에서도 목대림에게 아이들을 보내왔다. 소문은 바람과 같다고 했던가 웅성촌에 학식이 높은 백제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 비후국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당시 태자의 스승을 구하고 있던 왕은 그 사람을 보내어 목대렴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목대렴이 궁문으로 들어서자 왕이 몸소 나와서 맞이했다. 내 이미 선생의 높은 이름을 듣고 있었소이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기쁘기 한량이 없구려. 왕은 목대렴과 함께 천하의 대세와 임금으로서의 도, 학문과 교육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목대렴은 왕이 물어보는 것에 막힘이 없이 대답했다. 왕은 목대렴의 말이 모두 이치에 합당한 것을 보고 그를 존경하게 됐다. 비후국왕이 몸가짐을 바로 하고 청했다. 선생께서 국사를 맡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대렴은 왕의 제안을 받고 한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다. 이리하여 목대렴은 비후국의 대신이자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 목대렴은 왕에게 여곡을 추천했다. 비후국 왕은 여곡 또한 대신으로 삼아 목대렴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 나가게 했다. 목대렴은 국사를 처리함에 있어서 넓은 식견과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왕뿐 아니라 갑자기 나타나 중책을 맡게 된 도래인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신하들마저 고개를 숙이게 만들었다. 목대렴이 나라의 정사를 돌보니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서고 백성들의 생활은 풍족해졌다. 이처럼 비후국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구주 서남부의 작은 나라에서 구주를 아우르는 강국으로 성장했다. 출연 이선영, 이완호, 황원, 정기항, 유만준, 이장원, 이재웅.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30부 진정의 생 편이었습니다.